오늘은 월스트리트의 거물 톰 리가 던진 수십조 원짜리 승부수 바로 비트마인과 이더리움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더대왕입니다. 톰 리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주가가 정작 그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보다도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곧 버블이 이미 터졌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양은 전체 공급량의 2.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도 왜 시장은 비트마인을 흔드는 걸까요? 첫 번째 위기, 바로 공매도 세력의 공격입니다. 비트마인을 향한 이 전쟁의 선봉에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창은 주주가치 희석 문제였죠. 캐리스데일의 주장에 따르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사들이기 위해 불과 석 달 만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식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희석되겠죠. 하지만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올인 전략 그 자체입니다. 톰 리 스스로도 이걸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되지 못하고 소위 죽은 체인이 되어버린다면 비트마인의 모든 베팅은 물거품이 될 겁니다. 회사의 가치는 순자산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바로 여기가 톰 리 전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존적 위협 앞에서 강력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왜 이더리움이 유일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죠. 톰 리는 이더리움 재단과 직접 대화하며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강점은 세 가지. 첫째, 스위프트 같은 국제 금융기관이 신뢰할 정도의 안정성.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완벽한 신뢰성. 그리고 마지막, 그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 중립성. 이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중립성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심판이 특정 선수 편을 드는 경기에서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체인, 바로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톰 리의 확신입니다. 그는 JP모건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회사를 살려낸 비결은 단 하나, 요새 같은 재무구조, 바로 포트리스 밸런스 시트였습니다. 비트마인은 이 철학을 그대로 따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철학을 어떻게 실제 경영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비트마인의 운영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절대 빚지지 않는다. 둘째, 자본 구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게. 셋째, 위기 때를 대비해 현금을 충분히 확보한다. 넷째, 매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한다. 톰 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은행이 온갖 복잡한 금융상품을 들고 왔지만 나는 단순하고 투명한 구조만 선택한다. 전환사채 같은 복잡한 상품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죠.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이런 보수적 접근은 다른 디지털 자산 기업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사들이 고수익을 쫒아 위험을 쌓아갈 때 톰 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일 시장이 뒤집힌다면 끝까지 서 있는 회사는 누구인가? 그가 노리는 건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주당 가치의 극대화, 즉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인수합병이라도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이 튼튼한 재무 구조 덕분에 비트마인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패닉에 빠졌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4,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급락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던졌습니다. 하지만 비트마인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겁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그 유명한 역발상 투자 철학이죠. 톰 리는 이미 게임의 승자가 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스스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비트마인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거인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주요 지수, 예를 들어 S&P 500에 편입되는 순간 막대한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겠죠. 이제 톰 리가 그리는 블록체인의 거대한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가 바라보는 시장의 규모는 무려 60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금융 거래의 절반만 블록체인 위로 옮겨와도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을 넘어 우리가 쓰는 로열티 포인트, 지식재산권, 멤버십 포인트 같은 비금융 자산들까지 토큰화된다면 결국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체인 생태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죠. 여기에 불을 붙일 촉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톰 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되면 정부는 AI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회계 시스템의 완벽한 해답이 바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톰 리가 내놓은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은 대담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6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근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대한 비전 위에 세워져 있죠. 결국 톰 리의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확신 투자. 이더리움이 향후 10년, 15년에 걸친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방식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역발상으로 기회를 만들며 투명성으로 신뢰를 쌓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생존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톰 리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과연 미래를 내다본 선구아닐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외줄타기일까요? 지금까지 이더대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코인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